50대 이상 여성 여러분, 뼈가 텅 비어버리는 골다공증과 혈관이 기름때로 막히는 동맥경화가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의 원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칼슘제 약통을 열어보세요. 혹시 비싼 영양제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그 비싼 약들이 지금 여러분의 혈관을 더 꽉 막히게 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환자이신 65살 김미숙 씨가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대체 뭘 드신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혈관은 20대처럼 깨끗해졌고 뼈 밀도는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비밀은 바로 변가리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가리콩을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남들처럼 잘못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장을 상하게 하고 배에 가스만 차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그 어떤 의사도 이 간단하고 놀라운 비법을 여러분께 진작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특별히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생긴 뒤에 값비싼 약을 쓰고 수술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저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료실에서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워내느라 본인의 뼈가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던 우리 시대의 고귀한 어머니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감히 짐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나이가 들어 몸져 누워 소중한 자식들에게 무거운 육체적, 경제적 짐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가벼운 엉덩방아 한 번에 고관절이 부러져 평생 누워 지내게 될까봐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그 절박한 마음을 제가 어찌 다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효능도 확실치 않은 비싼 칼슘 영양제만 맹신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까운 돈을 버리는 일은 이제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뼈가 푸석푸석해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 귀한 영양분을 뼈로 날라다 줄 여러분의 혈관 통로가 이미 기름때로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말해주지 않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진실을 오늘 제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65살 김미숙 씨의 실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씨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무거워 눈물을 훔치며 하루를 시작하셨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에서는 이미 뼈 밀도가 심각하게 낮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매일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한 움큼씩 드시면서도 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바구니를 들고 10분만 걸어도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길가에 주저앉아 쉬어야만 했고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어린 손주가 달려와 안길 때 뼈가 부러질까봐 겁이 나서 마음껏 안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김미숙 씨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뼈가 너무 푸석푸석해서 가벼운 엉덩방아 한 번에도 고관절이 바스라질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밤마다 남몰래 요양원에 가는 상상을 하며 우시던 그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안병철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절박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30년 동안 연구해온 병아리콩 자연치유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황금 조합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콩 한 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정성 어린 섭취법을 믿고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며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신 김미숙 씨는 담당 의사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명난 의사분이 검사 결과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안경을 고쳐 쓰고는 고개를 갸웃거린 것입니다. 의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니 김미숙 씨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기름때와 찌꺼기가 가득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했던 혈관이 지금은 20대 청년처럼 깨끗하고 매끄럽게 뻥 뚫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뼈 밀도 수치였습니다. 보통 60대가 넘으면 골밀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김미숙 씨의 뼈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단단하고 촘촘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도대체 뭘 드셨길래 약으로도 힘든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김미숙 씨는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며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이제 김미숙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도 20분 거리를 콧노래 부르며 씩씩하게 걸으시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공원을 누비는 활기찬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미숙 씨가 해내셨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저 노화라고 포기하고 약에만 의존하라고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단돈 몇천 원짜리 병아리콩 하나로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김미숙 씨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그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김미숙 씨처럼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단돈 몇천 원짜리 평범한 병아리콩 한 알이 대학병원 의사조차 놀라게 만든 김미숙 씨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을 아주 오래된 2층 주택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혈관은 집 안구석구석으로 깨끗한 영양분의 물을 공급하는 수백 미터 길이의 수도관이고 여러분의 뼈는 그 물을 받아 지탱되는 집의 튼튼한 기둥이자 벽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이 50대가 넘어서고 완경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시작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수도관인 혈관 안쪽에는 나쁜 기름때와 지독한 만성염증들이 무섭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십 년 된 아파트의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칼슘제와 뼈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셔도 그 귀한 영양분이 뼈라는 집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비참하고 억울한 시나리오입니다. 정작 여러분의 뼈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속이 텅 비어 푸석푸석해지는데 갈 곳을 잃어버린 칼슘 영양제들은 오히려 혈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수도관은 이물질로 막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정작 집의 기둥은 영양 결핍으로 썩어가는 꼴이지요. 이것이 바로 칼슘제를 많이 먹어도 골다공증이 낫지 않고 혈압만 오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병아리콩이 우리 몸의 구세주처럼 나타납니다. 병아리콩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수용성 식이섬유는 마치 미세한 금빛솔처럼 혈관 구석구석을 다니며 찌꺼기를 쓱쓱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꽉 막혔던 수도관을 시원하게 뚫어주어 피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는 것이지요. 혈관 통로가 다시 열리면 그제야 비로소 굶주렸던 뼈가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며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병아리콩은 단순히 영양가만 높은 콩이 아니라 영양분이 뼈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막힌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1등 공신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미숙 씨의 뼈가 작년보다 단단해지고 혈관이 20대 청년처럼 깨끗해진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혈관 건강이 곧 뼈 건강의 시작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시나요? 막힌 혈관을 먼저 청소하지 않고 뼈 영양제만 고집하는 것은 터진 수도관은 내버려둔 채 새 물만 계속해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싶다면 이제 병아리콩이라는 마법의 청소 도구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활용법과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황금 조합 비법들이 궁금하시지요? 제가 바로 다음 순서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평범한 주방 식탁을 보약이 가득한 약국으로 만들어줄 3가지 황금 조합 비법을 하나씩 자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 30년 진료 경험을 통틀어 볼 때 단순히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찰떡궁합 식재료를 찾는 일입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바로 여러분의 푸석해진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병가리콩과 검은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면 그저 우유를 많이 마시거나 약국에서 파는 비싼 칼슘제만 찾으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뼈라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칼슘이라는 철근도 필요하지만 그 철근을 단단하게 고정해줄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이라는 시멘트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병아리콩은 바로 이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뭉쳐진 최고의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우유보다 몇 배나 많은 칼슘을 품고 있는 검은게를 더하면 비로소 강철 같은 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63살 이영희 씨는 예전에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커녕 사랑하는 손주를 한 번 안아주는 것조차 겁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삶은 병아리콩을 으깨어 볶은 검은게 가루와 함께 섞어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지 단 석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손주를 번쩍 안아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검은게는 뼈를 주관하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병아리콩은 몸의 중심인 비장을 보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궁합은 없습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막힌 혈관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병아리콩과 시금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 막힌 수도관 기억하시지요? 이제 그 수도관 속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할 차례입니다. 병가리콩에는 피를 만드는 원동력인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아쉽게도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시금치가 바로 그 흡수율을 높여주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시금치 속에 가득한 비타민C는 병아리콩의 철분 흡수율을 무려 40% 이상 끌어올려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최순자 씨는 평소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늘 뇌졸중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병아리콩과 시금치를 살짝 데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곁들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평생 따라다니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안색이 밝아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병아리콩의 식이섬유가 혈관벽의 기름때를 씻어내니 혈관이 다시 젊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은 우리 몸의 뿌리이자 모든 면역의 중심인장을 살려주는 병아리콩과 요거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뼈가 튼튼하고 혈관이 깨끗해도 우리 몸의 쓰레기통인 장이 독소로 가득하면 다시 온몸에 염증이 퍼져 뼈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64살 정명희 씨는 만성 변비와 복부 팽만감 때문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삶은 병아리콩을 섞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되고 요거트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만나 장 속에 건강한 숲을 만들어냅니다. 한 달 만에 정명희 씨는 아침마다 상쾌한 쾌변의 기쁨을 누리게 되셨고 장이 편안해지니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져 관절 통증까지 줄어들었다고 제게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황금 조합이야말로 대학병원 의사도 경악하게 만든 진짜 자연치유의 핵심 비결입니다. 비싼 약을 찾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식재료들의 놀라운 조화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어머니들께서 이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전전하는 대신 주방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보석 같은 병아리콩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진짜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정성 어린 조리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저 평범한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된 법제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약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좋은 병아리콩을 고르는 일입니다.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 알이 고르고 깨지거나 상처 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신선한 콩일수록 표면이 매끄럽고 특유의 고소한 밤 같은 향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예전에 좋은 쌀을 고르실 때처럼 그런 세심한 눈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병아리 콩은 반드시 찬물에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이상 넉넉하게 불려야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 서너 시간만 담갔다가 바로 삶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병아리 콩의 겉껍질은 생각보다 매우 단단해서 물이 속까지 충분히 스며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 속에는 렉틴이나 사포닌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몸의 소화를 방해하고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무서운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12시간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치면 이 성분들이 물에 녹아나와 제거됩니다. 자기 전에 미리 종이컵으로 2컵 정도를 씻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실온에 그냥 두면 콩이 쉽게 쉬어버릴 수 있으니 꼭 냉장고를 이용하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푹 삶는 과정입니다. 불린 콩을 냄비에 담고 콩량의 2배 정도의 물을 넉넉히 붓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최소 40분에서 50분 정도 푹 익혀야 합니다. 콩알 하나를 꺼내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가 되어야 우리 어르신들의 약해진 위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압력밥솥을 사용하신다면 시간은 20분 정도로 훨씬 단축됩니다. 찜기 위에 콩을 올리고 물 2컵 정도를 부어 찐 다음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속까지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비밀 팁을 드리자면 삶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같이 넣으시면 콩이 더 빨리 부드러워지고 깊은 감칠맛까지 살아나서 훨씬 맛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정성껏 보관하고 현명하게 드시는 법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삶아두면 맛이 떨어지고 상할 위험이 있으니 이틀 정도 드실 양만 삶으시고 남은 것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삶은 콩을 한번 드실 양만큼 소분하여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컵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하루 적당량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손주들의 밥을 지을 때처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소중한 뼈와 혈관을 위해 이 정도의 정성을 들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병아리 콩을 앞서 말씀드린 검은 깨나 시금치 혹은 요거트와 함께 드신다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을 피하는 곳이 아닌 스스로를 치유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한 병아리 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약도 법제를 잘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의 신장과 간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좋은 콩을 약이 아니라 독처럼 드시고 계셨던 사례들을 직접 목격한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본인 몸 돌볼 겨를 없으셨던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귀한 음식을 드시면서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에 제가 조금 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병아리 콩을 충분히 불리지 않거나 푹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경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한상규 어르신께서는 병아리 콩이 뼈와 혈관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시장에서 한 봉지를 사오셔서 딱 3시간만 물에 담갔다가 바로 삶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배가 산만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가득 차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 한숨 못 주무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병아리 콩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소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같은 귀한 미네랄이 뼈로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는 무서운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대로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때까지 푹 익혀서 드셔야만 이 독성 성분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귀찮다고 서두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위장만 상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마음이 급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58살 유지원 씨는 골밀도 수치를 하루빨리 올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매일 밥 대신 병아리 콩만 큰 대접으로
한 그릇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골밀도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인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에 큰 무리가 가서 소변에 거품이 나고 온몸이 붓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셨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종이컵으로 반컵에서 최대 한 컵 정도인 50g 내외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양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말 무서운 실수인데 바로 보관을 소홀히 해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콩을 아깝다고 드시는 경우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7살 권호성 어르신께서는 주방 구석에 오래 두었던 병아리콩에서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물로 깨끗이 씻어서 삶으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그대로 드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아무리 높은 온도로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소중한 간을 파괴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한 콩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한 함정인데 시중에 파는 병아리콩 과자나 튀긴 스낵을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살 이마영 씨는 매일 간식으로 병아리콩칩을 한 봉지씩 드셨는데 오히려 혈압이 자꾸 오르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과자 속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나쁜 기름이 들어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병아리콩의 효능을 보시려면 가공된 과자가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직접 정성을 들여 삶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네 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는 정성과 올바른 방법만큼 여러분의 뼈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혈관은 시원하게 뚫릴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피해서 우리 몸을 살리는 마지막 핵심 습관들을 제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가슴 깊이 잘 새기셨나요? 하지만 아무리 하늘이 내린 기적의 보약이라 해도 사람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순간은 그저 몸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본인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드시다가 응급실까지 실려가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였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제가 강조해드리는 세 부류의 분들은 병아리콩을 식탁에 올리실 때 정말이지 특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지신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평소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독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은 우리 몸속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여 발가락이 퉁퉁 붓고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사시는 61살 백서윤 씨처럼 위장이 아주 민감하고 소화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몸에 좋다고 갑자기 많이 드시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을 과도하게 자극해 복통과 설사로 밤잠을 설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드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나누었던 병아리콩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콩 한 알이 보여준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 몸이 보내는 정직한 반응입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검은깨와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주는 시금치, 그리고 장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요거트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황금 조합만 식탁 위에 잘 올리셔도 여러분의 남은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딱 3일만이라도 정성껏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날 밤 콩을 불리고 아침에 삶아 드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비싼 병원비를 아껴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몸이 변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불린 병아리콩 한 줌을 드시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고 텅 빈 뼈를 촘촘히 채우는 위대한 건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무너지고 뼈가 깎이는 줄도 몰랐던 우리 시대의 고귀한 어머니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제 발로 걸어야 자식들의 마음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콩을 얼마나 더 삶아야 하는지 혹은 다른 식재료와는 어울리지 않는지 걱정하시지만 그런 사소한 걱정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콩을 불리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의 몸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귀한 정보를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고관절 골절이나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전문가 안병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산책로를 걷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90세에도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외과 의사로서 또한 지난 40년간 노화로 인한 근육 변화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놀라울 수 있고 심지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가 넘으면은 다리 힘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지는 이유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근육 붕괴, 즉 화학적 붕괴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 진실을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학술지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다리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단백질 생성량이 무려 1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고 장시간 걷기를 힘들어하며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육, 세포가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일어나는 사소한 동작이나 계단 오르기, 그리고 장시간 걷기 등이 점점 더 무겁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 다리가 다 된 건 아닐까 걱정하셨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다리가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근육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놀라운 결과에 따르면 특정 음식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잠들어 있던 근육세포가 다시 깨어나고 하체 혈류가 증가하며 90세 이상 고령자도 근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식단을 매일 실천한 실험 참가자들은 단 8주 만에 균형 감각을 되찾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으며 다리 지구력까지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이는 나이가 다리 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매일 먹는지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리 근육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되는 음식을 먹으며 근육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리 근력 회복식품 5가지를 공개하며 관절을 보호하고 움직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 공개할 첫 번째 음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90세 이상에서도 근육 회복과 혈류 개선을 무려 99% 이상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연구 자료와 의학적 근거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시청 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능한 많은 댓글을 읽고 답글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5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한 입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무너진 다리 힘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바로 고구마입니다. 하지만 이 고구마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노인들의 다리 근육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연구한 서울대 연구팀은 고구마를 주사회 이상 섭취하는 분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리의 E형 근육 섬유가 무려 60%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이 성분은 근육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쉽게 말해 근육 속 작은 발전소에 녹 방지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고구마 한 개에 무려 700mg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칼륨은 다리 근육 수축을 돕고 밤마다 찾아오는 쥐 내림과 저림 증상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는 근지구력을 223%까지 높여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리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 분해를 막아주는 클로로제닉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조리법은 껍질째 통째로 쪄내는 것입니다. 약 25분에서 30분간 부드럽게 쪄낸 후 살짝 식혀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 또는 참깨 페이스트를 곁들이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섭취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아침 운동이나 걷기 전 2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주, 4, 회, 주먹만한 고구마 하나씩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전라남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처럼 으깬 고구마에 된장을 살짝 섞어 드시면 유산균 덕분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 식습관을 지켜온 분들의 다리 근육은 서울 50대 남성 평균보다도 튼튼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다리 건강에 든든한 기본이 되어주지만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마치 로켓 연료처럼 근육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가 이어지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보기에는 소박한 생선이지만 정어리는 다리 근육을 단단히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 음식입니다. 서울보건대학의 연구팀이 800명의 노인을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정어리를 주 2회만 섭취한 분들은 섭취하지 않은 분들보다 다리 근육 손실이 무려 78%나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정어리가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세포 속 막에 직접 작용해 세포를 유연하고 반응성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러운 고무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어리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어리는 비타민 D와 칼슘 그리고 단백질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식품입니다. 뼈째 들어있는 정어리 한 통에는 흡수율 높은 칼슘이 약 350mg 그리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가 약 200IU나 들어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이 부족은 낙상 위험과 다리 약화로 직결되며 보충만 잘해줘도 3개월 만에 근력 향상이 최대 40%까지 보고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정어리의 단백질은 류신이라는 근육성장 스위치를 켜는 핵심 아미노산을 포함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비율로 갖추고 있어 근육 생성에 매우 유리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어리를 잘못 구매하거나 잘못 조리한다는 점입니다.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에 담긴 정어리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식이 아닌 동해나 남해 같은 차가운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정어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섭취법도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어리를 뼈 통조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뼈가 부드럽게 익어 있어 그냥 드셔도 부담 없으며 거기에 레몬즙을 조금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철분 흡수율도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정어리는 몸속 깊은 곳에서 근육을 새롭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아예 근육이 노화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흔하게 접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검은콩입니다. 이 작고 검은 콩이 90세 이후까지도 다리 근육을 탄탄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노화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주 5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다리 근육의 영상 검사에서 무려 10년에서 15년은 젊어 보일 만큼 근육 상태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 콩 안에 다양한 영양소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근육을 만들고 지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은 콩 한 컵에는 약 15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순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이라는 특수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염증을 줄여주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새 근육을 만들면서 동시에 기존 근육을 보호해주는 셈이죠. 그러나 검은 콩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전분은 장내 좋은 균을 먹여 단세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티레이트는 혈류를 따라 다리 근육까지 도달해 근육이 노화로 인해 소실되는 것을 막는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선 부티레이트 수치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량이 평균 35% 더 많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한 컵당 약 120mg에 달하는 이 미네랄은 근육 수축 후 이완에 필수적인데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남아 쥐가 나거나 무거운 느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엽산과 철분도 들어있어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고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검은 콩을 조리할 때 중요한 영양 성분을 날려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통조림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한두 번 헹궈 나트륨을 줄여야 하며 집에서 삶을 땐 삶은 물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유익한 미네랄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말린 검은 콩을 사과 식초나 레몬즙, 한 스푼을 넣은 물에 하룻밤 불린 후 다시 깨끗한 물에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약한 불에서 90분간 천천히 끓이는, 이렇게 하면 콩이 부드러우면서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양도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섭취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 근육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검은 콩은 취침 4시간에서 5시간 전쯤 섭취하면 서서히 흡수되는 아미노산이 밤새 근육 분해를 막아줍니다. 최대 효과를 보려면 하루 반컵 분량을 주 5일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퀴노아 같은 곡물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조합이 완성되어 고기 못지않은 근육 생성 효과를 냅니다. 전라남도 고흥이나 장흥처럼 장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선 하루 3끼에 검은 콩을 기본 반찬으로 먹고 쿠민가루나 마늘을 곁들여 근육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시작한 지 단 10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검은 콩은 근육의 소멸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다음 식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세포 수준에서 근육을 다시 젊게 되돌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간과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식품은 90세가 넘어도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최근 들어 달걀의 중요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경희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대규모 분석에서 매일 온전한 달걀을 섭취한 어르신들이 달걀 흰자만 먹거나 아예 달걀을 피한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무려 5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근육에는 흰자가 좋다는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습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질 좋은 단백질을 가진 식품 중 하나로 체내 이용률 100%를 자랑합니다. 즉, 달걀 속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근육 형성에 그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위해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콜린, 그리고 류신은 아주 특별한 조합을 이룹니다. 이 조합은 근육 내 핵심 성장 스위치인 엠토르 경로를 자극하며
특히 하체를 사용한 직후 달걀을 섭취할 경우 그 자극 효과는 다른 단백질 식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른자 속 콜린은 특히 중요합니다. 달걀 하나에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다리 근육이 언제 얼마나 강하게 수축할지를 뇌에서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린이 부족하면 근육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외에도 비타민과 셀레늄 등 근육세포 내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달걀을 잘못 조리해서 이 귀한 영양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른자가 마를 때까지 푹 익히면 비타민은 파괴되고 단백질도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살짝 끓인 뒤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에서 7분간 삶아 반숙 상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스크램블로 드실 경우에도 약한 불에서 올리브유나 버터로 천천히 익히고 완전히 익기 전 살짝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섭취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하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달걀 2-3개를 온전히 섭취하면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활짝 열린 상태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는 누구보다 단백질 합성이 28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서울대병원과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개 달걀 섭취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중 지질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흰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까지 온전히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타민과 콜린 지방산이 함께 작용해 몸이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하루 1-2개 적극적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3개까지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국내 실버 체육인들 중에서도 하루 2번 아침에는 반숙 달걀을 먹고 저녁에는 채소와 함께 프리타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매일 온전한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 그리고 계단 오르기 능력 등이 20대, 젊은 층 못지않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단 6주만 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달걀은 근육을 위한 최고의 음식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마지막 식품은 단순히 유지나 보호가 아니라 근육 자체를 다시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가지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세가 넘어도 다리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바로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근육을 위한 젊음의 셈과도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서울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자연산 연어를 주 3회만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은 16주 만에 다리 근육이 평균 30년, 젊은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하체 근력은 무려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0년 전에 다리 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연어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연어의 붉은 빛을 만들어내는 이 성분은 근육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깊숙이 침투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근육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마치 세포발전소에 강력한 방어막을 씌우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자연산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와 크레아틴까지 근육 생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하나의 식품으로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4온스 기준 약 22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줄이는 고농도의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는 근육세포막에 직접 흡수되어 근육을 성장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근육 파괴에 저항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산 연어는 양식 연어보다 오메가3 함량이 무려 4배까지 더 높습니다. 또한 연어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통해 생성하는 D3 형태이며 단 1회 섭취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D3는 단백질과 함께 작용해 근육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심지어 80대나 90대 노인도 새로운 근육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준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어의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망치지 않으려면
생선살이 마르지 않도록 껍질을 붙인 채 중약불에서 팬에 굽거나 약 160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오븐에 구워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나치게 센 불에서 익히면 연어 속 섬세한 오메가3가 파괴되고 단백질 흡수력도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레몬즙과 허브 소량에 천일염만 간단히 더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껍질에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섭취 시기도 중요합니다. 하체 운동이나 산책 후 2시간 이내에 연어를 먹으면 단백질 합성이 극대화되고 운동 후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습니다. 1회 섭취량은 약 120g이 적당하며 이는 노인 근육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주 3회 이상 가능하다면 격일로 자연산 연어를 섭취하면 근육 속 오메가3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근육 감소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동해안이나 포항 인근 지역 어르신들 중 일부는 연어가 잡히는 철이면 거의 매일 생선회를 드시고 남은 연어는 훈제하거나 냉동 보관해 1년 내내 활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 식사로 달걀과 함께 구운 연어를 드시며 단백질 조합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연어 섭취를 시작한 지 단 12주 만에 근육량은 증가하고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염증 수치와 인지 기능까지 향상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와 바닥에서 뒹굴며 놀고 등산을 재개하며 수년간 하지 못했던 그리운 활동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강한 다리를 위한 해답은 약국에도 헬스장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속 연어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어를 포함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은 함께 작용하여 노화된 근육을 지켜주고 되살리며 더 나아가 다시 자라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다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수십 년간 삶을 함께 걸어왔고 이제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들과 함께 더 많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길은 헬스장이나 약국이 아닌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나이와 상관없이 다리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심지어 다시 자라게까지 만들어 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음식을 실천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2가지 천천히 시작해서 차근차근 식단의 5가지를 모두 포함시켜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2다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음식들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그 다리는 당신을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지켜주며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든든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음식의 힘에 대해